매일 장 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주말에 이제 진행이 됐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은 잘 마무리가 그래도 된 것 같아요. 스몰 딜이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재선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2021년 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그 정권에서는 뭐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죠. 그동안 상당히 외교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었던 북한 문제도 가시적인 어떤 해결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동안 강력한 어떤 그 대중국 정책을 펼쳤는데 중국이 쉽게 무릎 꿇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반격까지 하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재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는 뭐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는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뭐 서로 이제 윈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뭐 재선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중국의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그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합의인데 뭐 내부적으로 어떤 그 비공식적으로는 재선 이후에도 뭐 미중 관련해서 이런 그 무역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건들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밀어줄 테니 건들지 않는다. 이런 그 비공식적인 합의도 저는 있었을 거로 봅니다. 뭐 어찌됐건 그 세계 경제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 쪽으로도 좀 그 개별 이슈가 좀 많았는데요. 우선은 그 HLB가 그동안 2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4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 어떤 임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말에 또 이제 주말 지나면서 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또 그 흡수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HLB가 시간에서 급등을 했어요.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그 부분이 이제 바이오에 훈풍을 불 수 있고 또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상패 유예가 됐죠. 상장 폐지 유예가 되면서 바이오주들 오늘 시장도 좋고 하면서 코스닥 시장 올라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바이오주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이슈들을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바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한번 이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방금 얘기했었던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증시가 현재 올라오고 있고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듯이 현재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은 하반기 특히 오늘같이 좀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장에서는 더 많이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용 보시죠. 자, 먼저 상반기의 실적 우려로 저점 확인 종목이 다수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개선 종목들의 수급이 양호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미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온 종목들은 좀 걸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개인 개미들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주가에 실적이 반영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뭐 실적을 보고 그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식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목적인 우리 뭐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 기업을 도덕적 의미로 좀 뭐 돈을 십실반 모아서 또 크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이제 가치 투자인데 뭐 그런 것도 결국은 나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이제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최고가에 올라온 종목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단순히 실적만 잘 나왔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저점에서 실적 기대감이 아예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줘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컨센서스보다 더 안 나오더라도 그 저점에서 개인들 실망 매물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수급 받아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 주식 시장의 네. 거의 뭐 진리죠. 개인들 매도할 때 또 저점이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보고 오늘 종목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주가가 한 저점에서 100% 올라오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이뻐요. 차트가 봐도 사고 싶은 차트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원래 사람도 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옆에 친구로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 주가가 100%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뭐 3분기에 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했는데 주가는 이미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와도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더 많이 2배 가까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실적 시즌에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만나볼 특징주로 셀바이오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균, 대장균 프로바이오틱스 네. 관련된 종목이고요. 바이오와 건강기능식품의 중간 정도에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좀 나온다는 거. 단순히 뭐 신라젠처럼 뭐 4년 연속 적자고 그래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저점에서 막 20배씩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8,000원에서 15만 원까지. 네. 이런 그 종목들은 그 이제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들이고 이런 그 똑같은 바이오와 건강기능식품 섹터 안에 있어도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을 가지고 유럽이나 전 세계 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주가가. 그러나 하반기 때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상반기 때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이 빠질 만큼 빠져서 좀 하방이 좀 튼튼한 그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차트를 봐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차트 포인트 보시면은 네. 먼저 실적 우려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이나 빠졌어요.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3분의 네. 1이라고 하면 30% 빠진 게 아니고요.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00원이 3,000원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거래일에 또 이런 그 많이 빠졌지만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직접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그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더 멀리 볼게요. 자, 보시면은 네,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뭐 계속 지속적인 조정을 받았고요.
4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주를 오늘 좀 좋게 봅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의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닥은 바이오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었던 코오롱 티슈진 상장 유예와 좀 그 상장 폐지에 가깝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1년 유예가 됐어요. 거기에 HLB의 추가적인 호재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그 악재들 아닙니까? HLB, 코오롱,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전부 시총도 대형 시총 회사인데 그동안 좀 악재가 끼면서 바이오주들의 심리를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심리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재평가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상반기 실적 안 좋은 종목 아니냐? 그런 실적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 100% 올랐는데 실적 50% 이상 급증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고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종목은 물론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지만 그 실적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월봉으로도 잠깐 볼게요. 월봉으로도. 자,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셀바이오텍. 자, 선 한번 그어보시면 자, 네, 여기죠. 네, 여기 보시면은 또 의미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선 하나 이거 지울게요. 자, 의미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보시면은 과거에 2013년도죠.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거의 1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본격적인 대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려 7만 원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가격까지 온 그런 준비 단계 과정에 있었던 그 가격대입니다. 어디가? 네, 지금의 가격대가. 그래서 현재는 뭐 2만 5천 원 밑에 있고요. 지금 이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조금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조건 뭐 테마주가 아니라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한 5년 전 가격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좀 그 바이오주 중에서도 이제 가치 투자나 아니면 바닥주들 좀 보시는 현명한 그런 좀 전문 투자자분들은 이런 셀바이오텍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워낙 이제 많이 빠졌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 바라겠고 자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근 뭐 1년 만에 대량 거래량이 좀 터져줬어요. 그래서 매물대 어차피 뭐 역배열인 종목이 재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윗꼬리가 안 달릴래 안 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뭐 그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던지니까 당연히 윗꼬리는 달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 뭐 윗꼬리는 계속 달리면서 조정받고 하면서 상승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셀바이오텍 오늘 바이오주들 섹터 안에서도 좀 실적도 나오고 그렇다고 뭐 적자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적 우려감에 빠졌지만 워낙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인데 그 실적이 조금 안 나와서 빠졌던 거예요. 그러나 네. 실적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한번 투자 네.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은 231억, 영업이익은 33억. 많이 거의 뭐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런데 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주식이라는 거는 뭐 영업이익이나 어떤 실적이 보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주가는 안 올라요. 왜냐면 그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기본의 그 기업의 가치를 파생시켜서 주식이라는 증권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상장시킨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다. 그 기업, 그 가치와 그 주식이 늘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런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어떤 그 가치는 뭐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먹을 게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상반기 매출은 200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하반기는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서 자사주 매입 추진. 요즘에 그 단기간에 어떤 테마성 이슈로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한 다음에 대주주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뭐 어찌됐건 주식이 그냥 어떤 이슈로 엮여서 급등을 하면은 다 파는 건 마찬가지예요. 최대 주주든 뭐 대주주든 특수관계인은 어찌됐건 뭐 주식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건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도가 아니라 워낙 이제 많이 빠졌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이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든 아니면 뭐 회계사든 아니면 뭐 전문 투자자들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그 회사를 세운 창업자, 대표이사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내가 옆집을 아무리 많이 분석을 한다 그래도 그 옆집에 살림하는 그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가장이든. 어찌됐건 그 말이 뭐냐.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뭐 대주주 입장에서도 싸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자, 그래서 제4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 네. 대장암 치료제 임상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이 그 대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그 건강기능식품 중심인데 네. 앞으로 이제 대장암 치료제 쪽으로 좀 대장 쪽으로 좀 전문 기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뭐 주가도 바닥이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개념이 아닌 특징주 개념으로 만나본 종목은 셀바이오텍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8%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